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S&P, 무디스, 그 다음 피치. 그동안 미국의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얼마 전에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에 계속 요즘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 무디스가 은행 건전성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미국 은행들의 신용평가 등급 강등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미국 증시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SVB 이 사태 발발에 대한 공포, 지난 3월이었죠. 이게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중소형 은행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낮추면서 지금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무디스는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간 반면 상업성 부동산으로 인한 부실 가능성이 커진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영향으로 은행주 주가가 일제히 떨어지면서 미국 증시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재차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하는 등의 호재도 나오면서 장 마감 시간으로 가면서 낙폭을 점점 줄였습니다. 다우지수 0.45% 하락 35,314. 또 대형주 중심 S&P 500 지수 0.42% 하락 4499. 4,500 직전이죠. 4499입니다. 기술주 위주 나스닥 지수 0.79% 하락 13,88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1.6% 하락 3679입니다. 어제 5거래일 만에 일제히 반등에 성공한 이후 다시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또 미국 선물 시세가 하루 종일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또 장이 열려봐야 또 알겠죠? 빅테크주들을 보면 실적 발표 후에 계속 하락을 했었던 애플만 오늘은 0.53% 상승한 179.8달러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을 했어요. 테슬라 주가 지금 3일째 하락을 이어가면서 250달러까지 깨졌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250달러 밑에서 마감하기는 지난 6월 26일 이후 지금 한 달 반 만에 처음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하락세로 방향을 튼 계기는 지난 7월 19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이후입니다. 지난 7월 18일 293.34달러까지 올라가면서 300달러 바로 앞에까지 갔어요. 최고치를 찍은 후 지금 249.7달러. 지금 3주 남짓 동안 약 15% 급락을 했습니다. 주가 하락세의 가장 큰 원인은 올 2분기 영업이익률이 10% 밑으로 떨어졌어요.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실적 컨퍼런스 콜 때 올 3분기 전기차 생산량이 공장 설비 업그레이드로 2분기 수준을 밑돌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올 3분기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의 주행보조장치에 이어서 조향장치 문제를 조사한다는 소식도 나왔어요. 또 머스크의 후계자까지로 꼽혔던 테슬라의 CFO, 최고 재무 책임자 제거리 코코온의 갑작스러운 사임까지 겹치면서 주가는 반전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인 존 머피가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점점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고서까지도 내놓았습니다. 테슬라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을 인하한 뒤 몇 개월 동안엔 수요 강세를 경험을 했지만 지난 7월에는 중국 전기차 인도량이 전월비 31% 급감했다는 지적입니다. 반대로 중국의 BYD는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머피는 이에 대해서 테슬라의 가격 인하 후 중국 수요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오른팔로 불렸던 제거리 코코혼 CFO 최고 재무 책임자가 돌연 사임했습니다. 테슬라는 이틀 전에 공시를 통해서 코코혼이 지난주 CFO에서 물러났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까지 했습니다. 코코는 테슬라에서 13년간 근무를 하고
마쿠에서 2인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맞지 않아서 회사를 떠난 다른 경영진과는 달리 머스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커크온이 CFO로서 재무 분야를 관장하면서도 사실상 테슬라의 운영 전반에 관여를 했었습니다. 커크온은 자신의 계정을 통해서 13년 테슬라에 입사한 이후에 13년 전에 직원들과 함께 이뤄낸 일들이 무척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에도 감사 인사도 전했는데 사임 사유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당초 2021년에 사이버 트럭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공급망 차질, 디자인 변경과 비용 문제 등으로 출시가 지금 여러 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날 전해진 커크온 최고 채무 책임자의 갑작스러운 사임에도 사이버 트럭 출시에 새로운 변수로 또 떠올랐습니다. 테슬라가 3년여 만에 신차 출시를 앞둔 시점에 회사의 재무적 성장을 이끈 임원이 떠난다는 소식에 사이버 트럭 출시 계획에 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는 이틀 연속 소폭 하락했어요. 리비안은 이날 장 마감 후 2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실적과 수익 모두에서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7% 급증 3배 올라갔습니다. 11억 2천만 달러. 예상치 11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또 조정 EPS는 아직은 마이너스입니다. 1.08달러예요. 전년도에는 1.62달러 마이너스였는데 또 예상치 마이너스 1.43달러보다도 적자폭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리비안은 올해 생산량 목표치를 종전 5만 대에서 5만 2천 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리비안은 2분기에 14,000대를 생산하고 12,600대를 고객에게 인도했습니다. 리비안의 주가 2.14% 상승 마감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추가로 1.9% 상승했습니다. 또 전일 정기장 거래 마감 후에 분기 실적을 공개한 루시드는 매출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억 5,100만 달러로 예상치 1억 7,500만 달러를 밑돌았어요. 인도량도 1,403대에 그쳐서 예상치 1,873대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은 40센트 적자예요. 근데 전년도 0.33달러 마이너스, 예상치 마이너스 0.35달러를 오히려 밑돌았습니다. 그러니 리비안과 반대죠.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에 미달을 했음에도 스포트 유틸리티 차량 SUV 신차 모델 그래비티를 11월에 공개하고 내년 후반쯤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를 함에 따라서 주가가 오늘 12%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이 그래비티 차량의 전체적인 형태는 미니밴을 닮았고 후면을 언뜻 보면 새롭게 업데이트된 2024년형 포르쉐 카이엔과도 비슷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애리조나에 새로운 공장을 갖춘 루시드는 에스턴 마틴과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공유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로 성장하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